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대통령 선거 이후 1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긴급 집계 결과 양 후보 어느 쪽도 확실한 표 차이가 나기 힘들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 상승, 주가 하락, 국채금리 상승 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도 구성된 까와푸밀루.org라는 웹사이트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를 지난 7월 16일 내놓았습니다. 조코이 후보 측이 52.8%, 브라보 후보 측이 47.2%, 즉 조코이 후보 진영이 5.6%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같은 날 오후 환율이 전일 대비 하락세, 즉 평가 절상 움직임으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국채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 초면 선관위의 공식 집계 결과가 발표됩니다. 통계 전문가들은 3%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에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별 효력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즉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결과가 뒤바뀔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의 혼선을 일소할 수 있는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에서는 6.1%로 떨어진 6월 실업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자넷 앨런 미 연준위원장과 위원들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인지 미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화는 7월 16일 미 달러화 대비 1037.5원에 이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루피아화는 선거 결과와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화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루피아화의 환율은 7월 17일 미 달러당 11,686 루피아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13 루피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림을 보시면 7월 16일 대선 결과 예측 자료 발표에 따른 꺾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정치적 이벤트가 인도네시아의 환율 등 여러 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화는 7월 17일 미 달러당 1026.8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3원 상승, 즉 1.27% 평가 절하된 모습입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7월 17일 8.87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7월 17일 8.25%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3%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이 루피아화의 모양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7월 17일 5,071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무려 27포인트 하락한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지난주 7월 10일 올해 들어 최고치인 15조 7천만 루피아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평소 하루 거래 평균량보다는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찻딥 바스리 재무장관은 지난 7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분기 GDP 상승률과 경제 현황에 관한 견해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스리 장관은 2분기 성장률은 5.3에서 5.5%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 대비 상승한 모습인데 4월에 있었던 총선 분위기가 소비 지출을 일부 끌어올린 영향도 있습니다.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소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GDP 성장률은 지난해 연간 5.8%, 그리고 올해 들어 지난 1분기에는 5.2%를 기록하며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상수지 관리를 위한 긴축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지난 6월 6.7%로 전월 7.3% 대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료 보조금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바스리 장관은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보조금 축소나 조정 같은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변경하려면 지난 6월 예산 수정안에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뭔지 꼽으라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유류 보조금을 그 하나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을 대게 되면 유류 가격 상승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조정하지 않으면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재원이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10월에 출범하게 될 신정부가 정책 연속성과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떤 모습으로 잡아가게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를 꼽는다면 경상수지 적자 개선일 것입니다. 올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경상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2.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사항으로 기준금리를 7.5%로 유지하고 있고 시중은행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 때에 따라선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직면해온 여러 어려움에도 유지해왔던 올해 GDP 대비 3% 이내라는 관리 의지가 최근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미즈라 아디티스와라 수석 부총재는 최근 제조 부문의 수출 증가가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으나 광물은 물론 석탄의 수출 감소가 너무 크게 나타나서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분기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의 4%에 이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GDP 대비 3.3%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경상수지의 정확한 수치는 8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환율을 비롯한 금융지표들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민영은행인 BCA는 올해 들어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당초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요청했던 것보다 급격히 낮아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통화 공급과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집계된 인도네시아 시중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은 3.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간으로는 지난해의 증가율 22%는 물론 중앙은행과 오제가가 다소 보수적으로 예상했던 연간 15 내지 17%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반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은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은 올해 경상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2.5% 수준까지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물론 올해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로 대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선 결과 이후 하반기에는 사회 간접 자본 지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활력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대출 증가율이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좀 더 신중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에 외국인으로서 생활하기에 가장 선호되는 주택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개발 및 관리 회사인 존스 랭 라셀의 안톤 시토로스 주사실장은 부동산 전망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발업자는 물론 구매자들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에 4,000채의 공사가 착공되었고 상반기 전체로는 7,400채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3,500채가 공급되었는데 올해는 15,000채, 내년에는 16,000채가 공급 예정이고 2020년이 되면 연 2만 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자카르타에는 92,500여 채의 아파트가 있고 94%의 거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53,700여 채가 건설될 예정인데 73%가 이미 분양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당선이 유력한 조코이 후보의 경우 25억 루피아 이상의 아파트에 한하여 외국인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관심 증대, 거기에 외국인 매입 허용이라는 정책까지 더해질 경우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4일 인도네시아 최초 국립신경전문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은 1만 2천 평방미터 면적의 뇌질환, 뇌졸중 및 치매와 같은 신경장애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남부 자카르타에 개원되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2007년 기초보건연구보고서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33개 지역의 주요 보건 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사망과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환 중에 뇌졸중이 15.4%를 차지하여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의료 부문에 있어 인도네시아는 다소 낙후된 상황입니다. 다소 여유가 되는 이들은 인도네시아 국내 병원보다는 인근 국가에 나가서 치료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아우, 메단, 북부 스마트라 주민들의 경우 비슷한 경비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자카르타보다는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 유도요노 대통령은 개원식 축사에서 국민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부문은 전망 밝은 투자 분야입니다. 라며 보건사업 부문에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중에서도 매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한국 방문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문제들로 불편을 겪지 않는 인도네시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조코위 후보는 지난 7월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효율을 일소하는 새로운 관료 시스템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과거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치를 때에도 활기 없는 관료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당선되어 주지사로 부임한 이후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혁을 방해하는 고위공직자를 해임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 대선 긴급 집계 결과를 내놓은 여론조사기관들 중 한 곳인 리트방 꼼파스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중 3분의 2가 조코위가 아닌 브라보 후보 진영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즉 공무원 사회가 개혁의 바람으로 시끄러워질 수 있는 점을 염려해서 브라보 후보 측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선자로 결정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이루어 나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있었던 총선 당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함께 치루어졌었습니다. 이때 자카르타 남쪽에 있는 보고르시 시장으로 선출된 비마 아르야 수기아르토가 있습니다. 그는 깨끗한 시장으로서 부정부패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재산 내역을 부패척결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시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시장의 급여 수준이었습니다. 월 610만 루피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깨끗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가진 그에게 부패척결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과연 적은 임금과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보고르 시장의 행보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게 되고 이둘 피트리 휴가 시즌이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국 또는 관광지로 다녀오실 계획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심기 일전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